네, 주간 증시 반도체로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외국인 매수로 날개를 단 SK하이닉스와 육만전자를 향해 힘겹게 기어오르던 삼성전자 모두의 날벼락입니다. 반도체주 전망은 어떤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게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견디고 있는데 반도체주는 악재가 하나 있네요. 미국의 우리 공장,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예.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이 있고 예. 삼성은 이제 낸드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신규 장비들에 대해서는 예. 좀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도 예. 나왔었고 그때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유예를 요청을 했고 네. 그걸 이제 받아들여져서 아직은 뭐 통제 없이 뭐 잘 장비가 이제 반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중국 그 팹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신규 투자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 그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준비 태세는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상당히 부담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설인데 거길 우리 마음대로 장비를 못 가면. 그렇죠. 신규 장비들이 못 가져 들어가게 되면은 예. 거기는 이제 레거시 제품 위주로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마이크론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쪽에 신규로 장비들이 반입이 못 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량들은 좀 제한될 수가 있으니까 예. 또 이게 반도체 가격에는 또 이렇게 네거티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는 그러면 실적에는 큰 타격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하는 양이 삼성전자 낸드 40%라면서요? 어때요? 실적에는 어떠세요? 뭐 영향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 신규 제품들은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레거시 영역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고 예. 장기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국내 업체들이랑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이스 다운 전체적으로 생산을 좀 줄여 나가는 중국 공장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조금 엉뚱한 생각이면 중국 공장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쪽을 점점 공장을 줄인다면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 저 물량을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D램 업체 CXMT라든지 낸드 업체 YMTC 같은 경우에 좀 물량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시장 내에서의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건 좀 피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가를 보니까 미국의 이란 공습의 영향을 삼성전자는 좀 받았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세를 한때 보였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중국 통제 영향인 거예요? 아니면 이런 전쟁의 영향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장 시작할 때는 같이 빠졌었는데 이제 점점 하이닉스는 주가가 회복을 하더니 이제 지금은 뭐 상당히 좀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두 회사 이제 실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차이. 어떻게 실적이 지금 전망이 그러니까 2분기에 SK하이닉스는 한 거의 영업이익 8조 후반에서 9조 원대가 나와서 이제 지난 1분기가 7.4조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개선되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이 1분기가 이제 6.6조 원 정도였는데 예. 2분기가 한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1분기 수준. 네,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금액도 하이닉스가 더 높죠. 네, 그러네요. 영업이익, 종업이 정말로 더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핸드폰 사업도 있고 물론 이런 있죠. 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보다 이익이 작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은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한 380조 원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190조 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어느 게 더 싸 보이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론 네. 같은 경우가 4월 초 저점 대비해서 네. 주가가 한 100% 정도 올랐거든요. 마이크론이요? 예. 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눈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서 사는 주식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단연 1등이죠. 뭐 예,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좀 전에 시간에서도 이제 한국이 증시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 한국의 대표주를 사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대표주는 무엇인가? 뭐냐? 삼성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주가의 가장 큰 동력이 될 텐데 향후 주가 전망을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 뭐 금방 뭐 30만 원 언저리 가겠네요. 뭐 그거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의 최근 이제 몇 년간의 그 주가하고 그다음에 실적 네.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마이크론 대비해서 그 하이닉스는 흔히 말하는 이제 PER 밸류에이션이 예. 약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하이닉스가 예. 근데 그러면 경쟁력이 더 약화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강화됐거든요. 강화되는데 PER이 절반밖에 안 그렇죠.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뭐 국내 기관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를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PER,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PER, 주가 수익, 주가 순 비율을만 보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참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로서는 참 가슴 아픈 얘기 같아요. 그 6만 전자에서도 못 가고 계속 이 정도 상태인데 뭔가 돌파가 좀 잘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답답하고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답답하실 거고 또 삼성전자 경영진 직원분들 모두 다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도 대부분 주가 조정을 받고 또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1년 전에 놀랍게도 1년 전에 주가가 88,000원이었습니다. 8만 8천. 네, 근데 지금 이제 58,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지금 상황인지.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지난번에 반성문 한번 냈잖아요. 근데 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반송문이 물론 반송문 쓰신 건 잘했는데 이제 반송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영수증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계산서 정확히 나와 있는. 계산서. 근데 아직은 그게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문제가 됐던 HBM과 관련해서도 원래 이제 6월이면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엔사로부터 네. 상당히 그 고무적인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 와중에 마이크론은 지금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냉정하게 딱 봤을 때 HBM만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면 1등은 SK 하이닉스, 당연히 1등이고 예, 2등은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3등으로 밀려난 그런 상황이 된 HBM만 거죠. 가지고도 삼성이 3등으로 밀려났다. 이거 정말 굴욕적인 뉴스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굴욕적이죠, 사실 굴욕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또 다른 이제 축인 파운드리에서도 TSMC랑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더 벌어지고. 네, 벌어지고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매분기 2조 원, 3조 원대에 가까운 막대한 적자가 이제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물론 이제 간간히 뉴스에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계약을 했다. 뭐 지금 그 AMD 미국 뭐 브로드컴 5세대 HBM 뭐 공급하러 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이런 별 큰 뉴스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AMD랑 브로드컴에 삼성전자가 이전부터 사실은 HBM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전 세대 제품들이죠. HBM 2E 그다음에 3까지 네. 납품을 하고 있었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는 3E를 이제 납품하게 됐다라는 건데 이것도 물론 뭐 못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네. 빠른 상황은 아닌 거죠. 아, 시장이. 이게, 그래서 뭐
뭐 뉴스가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예. 하지만 주가에는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랑은 여전히 좀 많은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파운드리도 뭐 예를 들면 닌텐도의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이 수주를 했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걸 계산을 좀 해보고 또 과거에 과연 그쪽에 납품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발전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삼성의 근본 경쟁력이 상당히 퇴보를 했거나 예전에 1등의 영광은 정말 어디로 갔나? 이게 뭐 잠시 주춤하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뭐 그렇죠. 뭐 좀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삼성은 초격차를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모습은 이제 초평범한 그런 회사가 돼버린 거 아닌가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주가가 큰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다는데 뭐 하반기도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뉴스 나올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는 순전히 삼성전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또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에서도 뭐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뭐 저는 다시 주가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이 못하는 만큼 네. 그 수혜를 지금 누가 다 가져가고 있냐면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TSMC가 또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파운드리. 그래서 이 삼성이 과연 이제 경쟁력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의 주가에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리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천을 뚫었다는 건 참 다시 정말 아까 삼성전자 위상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삼성은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삼성 그 직원분들 만나 보면 그 임원분들 만나 보면 사실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그래서는 그 인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뭔가 이제 해결책이 안 보여가지고 이 시너지가 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영진들이 다시 잘 그 요리를 하시면 또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력은 우수한데 최고위층에 있는 탑 CEO들이 뭐 조금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잘 그 솔루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 우리 지금 D램 가격 동향할 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뭐 풍향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분기 실적이 곧 나온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실적 아까 잘 된다면? 네, 마이크론은 이제 그 8월 결산이에요. 8월 결산이기 8월,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3분기가 3, 4, 5월이 되는 거죠. 3, 4, 5월. 아, 3, 4, 5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 보통 한 달 먼저 예.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풍향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 그 D램 현물 가격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타나고 있고 D램 현물 가격이. 그리고 뭐 HBM에서도 마이크론이 좀 최근에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HBM 가격도 아까 이제 좀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도 가격이 좋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분기에 매출액이 80.5억 달러였는데 예. 이번 분기에 저희는 한 89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그 지난 분기에 20억 달러였는데 약 22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22억 달러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뭐 원화로 치면 한 3조 5천, 3조 6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아까 저희가 9조 원대라고 9조. 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마이크론이 더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 하이닉스가 상당히 뭐 괜찮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익과 SK 하이닉스 이익을 비교하고 서로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 지금 굉장히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선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거꾸로 삼성전자 주가 시선은 또 반대쪽으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계속 작년부터 올 초부터 이제 보면 하이닉스가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야, 이게 이제 삼성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HBM에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 하이닉스의 독주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삼성이 여전히 그 기대 못 미치는 성과를 내니까 이거 하이닉스의 이 호황기가 더 좀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최근에 그 바뀌고 있는 게 주가에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소학개미들이 관심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던 엔비디아 한번 좀 잠깐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주가에 워낙 관심이 많고 주가도 크게 올라왔는데 요즘 조금 상승 분위기를 좀 탔죠.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예. 4월 초에 저점을 찍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예. 다른 업체들도 조정을 받았다가 많이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뭐 국내 이 투자자들 너무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근데 뭐 계속 보시면은 그 동안의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마진이 1년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진율이. 예, 근데 이제 지난번 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중국에 수출했던 H20이라는 제품에 대한 이제 상각 처리가 끝났고, 그다음에 블랙일과 관련돼서 그 우리 렉이라 그러는데 서버 렉의 그 발열 문제도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해서 이제 마진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마진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그 AI는 그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그런 경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면서 네. 다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다 좋게 보고 있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바닥에서 보면은 또 한 40%, 50% 정도 지금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뭘 또 해야 되느냐. 지금 전쟁도 난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조금 뭐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반도체 주가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